자, 이번 영상에는 220만원짜리 게이밍 PC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간단한 참여 방법 나오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행운을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바로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12월 10일 AMD에서 발표한 FSR 레드스톤, 이건 아마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발표 전이긴 했었는데 외국 기사에 엄청 안내발스러운 그런 워딩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이거 AMD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리뷰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달이 지났어도 아직까지도 초기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조금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엔 레드스톤이 뭐냐,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라데온 진지게 노선 틀어야 된다고, 뭐 한다고 지금까지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다가 막 시간 다 때려박고 나서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전환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 원래 DLSS가 업스케일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RT라든지 MFC라든지 이런 걸로 차차 확장시킨 ML 기반 기술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한마디로 라데온 머신러닝 기술의 통칭. 이래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DLSS의 AMD 버전. 자, 어쨌든 뭐 굉장히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이상한 노선 계속 타다가 지금이라도 돌아온 라데온판 DLSS 레드스톤, 이게 정확하게 뭔지, 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FSR 레드스톤은요 크게 네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업스케일링. 둘째, 레이디언스 캐싱. 셋째, 레이 리제네레이션. 그리고 넷째, 프레임 제네레이션인데요. 일단 FSR 업스케일링은 알고 계시죠? 요거는 이미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FSR4에서. FSR이 4 말고 3 때까지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내장 수학 공식이 있는 거야. 개발자들이 미리 다 코딩을 해놓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라.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거야. 그 공식에 따라서 색깔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 완벽하게 업스케일링이 된 느낌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게 좀 선명해지거든요. 어쨌든 PPI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업스케일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샤프닝 보정 도구,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FSR4, 그러니까 ML 기반으로 바뀌면서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스케일링을 한다 그러면은 미리 이걸 학습한 AI라는 애가 있는 거야. 얘한테 일단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뭔가 부족한 부분에서 메꾸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그 AI 모델이 이럴 때는 보통 이런 텍스처들이 추가가 되던데, 지 혼자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AI가 알아서 그림 자체를 재창조. 요게 바로 ML 기반의 업스케일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 AMD가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오묘했을 것 같은 게, 제 생각엔 아마도 AMD가 FSR4를 내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을 거예요. 솔직히 끝까지 해? 말아? 살짝 아리까리했을 거야. AMD가 계속 내세웠던 게 그거잖아요. 오픈 엔지니어링. 근데 FSR4는 정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거 소비자 반응이 괜찮을까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았는데, 막상 FSR4가 나오니까요, 반응이 이게 뭐야? 이게 FSR이라고? 야, 3랑 4랑 지금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 야, 얼른 지원해봐봐. 왜 타이틀이 이거밖에 지원 안 하는 거야? AMD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뭐지? 이랬을 거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그랬어요. 실제 이거 출력되는 품질을 보잖아요? 차이가 FSR 3랑 4랑 진짜 극명하게 났어. 뭐랄까, 그 FSR 특유의 좀 멍텅구리한, 흐리멍텅한 느낌이 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초창기 타이틀에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품질이 좋아졌어.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AMD도 안 넘어갈 명분이 없었던 거지. 이제 오픈 기술이고 뭐고 입 싹 닦는 거야. 작정하고, 야, 엔비디아 하고 있는 거 다 가져와. 뭐 있어?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 약간 흑화해가지고 이제 세 개를 갖다가 더 때려 박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레이디언스 캐싱.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똑같이 있어. NRC야. 여러분들 그 RT는 뭔지 아시죠? 추적 경로를 따라서 빛의 반사, 거기에 비치는 사물 등을 사용자가 움직이는 좌표에 따라서 정밀하게 바꿔서 출력을 해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사양을 오지게 잡아먹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빛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카메라가 보는 각도, 빛의 위치, 캐릭터가 예를 들어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 시선의 변화까지도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고개만 돌려도 이게 계속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여기서 움직인다? 정면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쪽을 바라본다? 미리 계산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필요 계산량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레이디언스 캐싱이라고요. 원래 RT나 쿠다가 일일이 계산하던 빛의 추적 경로를 AI가 이렇게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야. 요렇게 갈 때는 요 게팅
튕겨서 이렇게 가던데? 요렇게 볼 때는 또 여기 튕겨서 요렇게 가던데? 이거를 데이터 메모리에다가 캐싱을 해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걸 갖다가 바로바로 긁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워크플로우로 만들어 놓은 거야. 플러스 여러분들 원래 RT를 키더라도요, 모든 빛의 움직임을 갖다가 추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애당초 불가능해. 글카에서 계산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포인트를 갖다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걔는 따라가고 나머지 부분은 대충 문질러가지고 디노이징이라고 하거든요. 노이즈를 없애는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RT 성능이 떨어질수록 샘플링을 하는 그 포인트들이 적어지니까 더 많은 부분을 막 문질러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하급 글카에서 RT를 키게 되면은 그냥 출력하는 것보다 더 구릴 때가 있죠. 그게 디노이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DLSS 3.5였을 거예요. 레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샘플링을 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디노이징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AI한테 그리라고 맡기는 거야. 야, 여기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원래 문질러야 되는데 너 이 학습한 거 있지 않아? 요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 한번 그려봐. 그러면은 AI가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려주는 거, 그게 레이 리컨스트럭션인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AMD 버전으로 만든 게 레이 리제네레이션인 거예요. 야, 뭐 그냥 거의 복사 붙여넣기죠.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안면 몰수, 에라 모르겠다, 완전 실용 노선 타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원래 RT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 라데온 살 생각 하세요? 아무리 그 AMD 광고라고 하더라도 RT 쓴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AMD 사는 사람 없었잖아요. 물론 뭐 9000번대 RT 성능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 5000번대랑 동급은 아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직은 사실 레이 리제네레이션을 지원하는 게임이 이 블랙옵스 7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게임 기준으로는요 진짜로다가 손이 엔비디아 뺨 근처까지 왔어. 살짝 스칠랑 말랑해 진짜로다가. 물론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RTX 5070이랑 RX 9070은 좀 체급 차이가 나긴 하지. 9070이 체급이 높지, 하지만 가격은 오히려 5070이 더 높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나쁘지 않아. 플러스 마지막 프레임 제너레이션, 이것도 엔비디아의 MFG와 마찬가지로 AI가 미리 출력될 데이터들을 갖다가 싹 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들어갈 프레임을 갖다가 생성을 시켜가지고 끼워서 같이 영상을 출력을 해주는 기술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그 FSR 3.1에서도 알고리즘 기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FG가 들어가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걔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나 좀 빠르게 화면이 전환될 때 고스팅 현상, 그림자의 흔들림, 찢어짐, 물론 사실 이게 아직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수준이긴 한데 3.1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 프레임 단위로 쪼개봤을 때도요, 뭔가 그 중간중간에 괴랄한 프레임이 좀 섞이는 MFG 초창기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좀 숙성이 된 MFG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초기 버전 치고는 나쁘지 않죠? 이게 제가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명색이 깔아놓은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첫째, 이거는 레드스톤을 지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원을 하면은 버전은 뭔지 알 수가 없어. DLSS는 여러분들 보통 그 게임에서 옵션을 지원하면은 게임 옵션 안에 다 있잖아. 거기서 뭐 2배속, 4배속 다 설정할 수 있고 업스케일링 뭐 이런 것도 다 게임 옵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자꾸 뭐 적용을 하고 다시 아드레날린에 나와가지고 활성화돼 있는지 봐줘야 되고, 이 과정이 되게 불편해요. 둘째, 사실 이게 큰데 FGA에서 프레임 패싱이라고 하죠. AI가 프레임을 만들고 나면은 이걸 출력을 할 때 적정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 박자 맞춰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레임이 딱 이렇게 나가는 거랑 따닥 이렇게 나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걸 영상으로 보면은 어떤 게 더 부드럽게 느껴질 것 같으세요? 맞아요. 당연히 정박의 프레임이 나가는 게 더 부드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물론 뭐 지금 이렇게 100프레임이 넘게 나오는 게임들에 있어서는 정박, 엇박에 그렇게 차이를 갖다가 심하게 느끼기는 힘들고요. 정 불편하면은 수직 동결을 딱 당겨버리면은 캡이 씌워지니까 위에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셋째, 뭐 처음에 좀 베타 같은 느낌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품질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좋아요. 레드스톤의 미래 기대는 됩니다. 근데 이러한 레드스톤 기술을 작년도 아니죠.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라데온 7000번대. 여기서는 못 쓴답니다. 이게 뭐 암드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7000번대에서 9000번대 넘어오면서 명령어도 좀 바뀌었고, 특히 7000번대의 AI 가속기 성능이 좀 딸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못 돌린다. 하드웨어적으로 빡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속사정은 AMD 본인만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지원하는 타이틀 개수가 너무 적어요. AMD에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속도는 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속도를 갖다가 높여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FSR 레드스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지금은 막 나와가지고 살짝 좀 베타 테스터의 느낌이 강하긴 한데, 제가 물어보니까 요거는 지금은 아직 학습이 많이 안 된 상태라 그런 거고, AMD에서 자체적으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해요. 그게 학습이 누적이 될수록 더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사실 하드웨어 말고도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지 더 나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FSR 레드스톤, 제발 좀 빠르게 DLSS와 견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그런 기능들이 빨리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약속대로 구독자 이벤트 안내드립니다. 참여 기간은요,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12월 29일 23시 59분 59초까지 댓글로 26년의 테크노사우루스 채널에 바라는 점, 자질구레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뭐든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구독자 한 분께 220만 원 상당의 게이밍 PC를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자는 확인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구독 정보 공개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플러스 댓글 내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역시나 뭐 비아냥, 악플, 욕설 이런 게 당첨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현타 올 거 아니에요. 당첨자에서 제외를 할 거고, 추첨은 제가 편집 없이 싹 한 번에 녹화를 해가지고 연말 11월 31일이죠. 이 PC를 지원해준 AMD 행사 영상이 올라갈 건데 거기에서 당첨자가 공개가 됩니다. 이거 제가 대댓글에다가 당첨됐다라고 안내를 드릴 텐데, PC 안 찾으러 오시면 일주일마다 재추첨 계속 갈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독, 알림 설정, 하이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체감이 될 정도로. 근데 타이틀이 너무 적어. 아니, 테스트를 하려면은 이것저것 해보면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타이틀이 없어.